각 대학의 주요 전형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다 보는 거는 이제 전형 계획을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수시 요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수시 요강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을 겁니다. 전형 계획 중에서 작년과 달리 포인트에서 잡아야 될 부분은 요것만 좀 잡아 드릴게요. 서울대 뭐 정시 늘는 거 다 아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뭐 큰 변화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균형 선발 수능 취재 기준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시가 30%까지 늘어나야 되다 보니까 서울대는 수시를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정시 모집이 전혀 안 보는 과들이 많았죠. 정시 전형을 전혀 안 보던 과들은 수시에서 2월 되지 않으면 정시 모집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2월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시 모집도 조금씩은 했습니다. 근데 아예 수시를 처음부터 아예 안 보는 학과는 굉장히 줄었어요. 예체능을 빼고는 4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인류학 5개네요. 인류,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도고, 불어 이렇게 5개 학과만 실제로 수시 모집만 선발한다. 그러니까 요 5개 학과는 수시 2월이 돼야 정시로 넘어와야 정시론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류학과가 참 계속 그렇죠. 예. 인류학과 이런 학과가 진짜 수시 모집을 좋아하는 학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애를 뽑고 싶은 거지. 점수가 모자라서 경영이 안 돼서 인류 오는 애, 이런 애들 뽑기 싫거든요. 그래서 수시에 대한 수시 학종 입학사정관제 제일 좋아하는 학과 중에 하나가 인류학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네요. 네. 교수님들이 다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간학은 서로 바뀌는 거 잘 아시고요. 간학 바뀌니까 뭐 4년대 같은 건 요 간학가 싹 바뀌죠. 요게 요로 가고 요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싹 바뀌게 되겠습니다. 뭐 그대로 있는 과도 몇 개 있습니다만. 교과 이수가 장점은 서울대는 정시에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2점을 더 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해서 실제로 2점을 더 받으셔야겠다. 요 점을 2점 가산을 받으셔야겠다. 제가 최근에 친척한테서 연락 왔는데 애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문과인데 서울대 정시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충분히 없답니다. 국제고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국제고라서 일반 선택도 한 개 과목인가 모자라고요. 이게 모자라면 진로 선택으로 더 있어요. 진로 선택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클러스터 수업을 받아야 되죠. 여러 학교를 모아서 클러스터 수업을 받아야 돼. 클러스터 수업은 학생이 적다 보니까 정말 등급이 안 나오죠. 근데 진로 선택이 A, B, C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선택도 클러스터를 해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운 거죠. 왜 학종도 하고 정시도 노리니까. 정시 때문에 했다가 괜히 학종으로서 등급이 떨어지면 이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서울대 정시를 하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줘야 된다. 변화 없고요. 서울대 영어 영역 변화가 있죠. 서울대는 계속 1과 2 사이가 0.5점, 0.5점, 0.5점 전부 0.5점 차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등급을 해도 1등급에 비해서 1.5점 차이밖에 안 발생하는 게 작년까지였죠. 그래서 서울대는 영어는 4등급을 해도 간다는 말이 돌았죠. 1.5점밖에 안 까이니까. 뭐 국어나 영어, 수학 하나만 더 맞으면 점수가 더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1, 2등급 급과에 0.5로 그냥 뒀지만 2, 3, 4위를 3배 불렸고요. 3, 4, 4위는 4배 불렸습니다. 따라서 4등급이 되게 되면 1등급과 1.5점 차이가 아니라 무려 4점 차이가 나도록 조정이 돼 있다. 점점 늘어나죠? 이렇게. 따라서 4등급 이하는 큰 피해를 보도록 영어는 최소한 2등급까지는 먹어주는 게 서울대 정시를 가기엔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연세대 보겠습니다. 연세대는 말이죠. 다른 모든 학교와 비슷한 유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느는 기본적인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형이었다가 교과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뀐다? 서류라는 말이 쏭들이 사라져버렸죠. 학종에서 교과로 변동이 되었다. 입니다. 이 점이니까 연세대는 학종일 때도 굉장히 내신이 센 학생들만 뽑아왔는데 아예 서류를 버려버렸으니까 정말 전국에서 내신 거의 전교 1등권에서 있는 학생들이 그냥 엄청나게 밀려들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서울대 직윤 정도 수준보다 오히려 내신 컷은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래서 서울대 직윤이나 연세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1등들이 다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천형 교과 활용 방법은 과거의 면접평가 똑같아요. Z 점수하고 등급 점수를 혼합해서 환산하는 건데 이거는 연세대에서 제공한 그 엑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다 점수 계산이 되니까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Z 점수하고 등급 점수는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Z 점수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Z의 밑에, 분모 밑에 이런 말 알아들으실까? 하여튼 학생들이 균질한 학생들이 많아서 점수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Z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가 Z 점수가 유리합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 반영교과 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수능 최저 기준 추천형은 없고 활동우수 국제형이 생겼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논술과 특기자는 다 없습니다. 네. 논술 출제 형식은 연세대가 이미 수시 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논술 출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발표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연계열 수학이 문제가 되는데 수학,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 다시 말하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 과정에 들어간다는 점을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은 전공 특성을 반영한 지정된 과목이다. 연세대는 수시 요강을 보시면 과별로 보는 과학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하나만 지정돼 있진 않아요. 어떤 과는 물화생 중에 하나, 어떤 학교는 화생 중에 하나, 어떤 학과는 물화생지 중에 하나. 논술에서 지학을 볼 수 있는 과가 아마 2개 또는 3개밖에 없을 겁니다. 도시공학과, 뭐 천문가 뭐 하여튼 몇 개 없어요. 그런 것들에 맞게 내가 지금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하고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건 뭔가 판단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2 과목 수준까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만 갖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논술 대비를 따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정시 변동 상황에서 의예과가 정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44명. 자신 있다는 얘기죠. 뭐. 예. 국제계열도 정시가 좀 늘었습니다. 보시고요. 다만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정시인데 면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1010점 만점이에요. 1010점.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1010점 만점의 환산 점수로 수능에 910점, 면접이 100점 들어가는데 의대 면접 정시입니다. 의대 정시 면접이 서울대 수시 면접처럼 제시문 기반이나 인적성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대 수시의 경우는 MMI 면접을 하죠. MMI 면접이 인적성 면접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특히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묻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로서 적절한 가치관을 발휘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발휘하겠죠. 근데 몇 년 전에 서울대 의대에서 수시 1명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MMI에서. 면접을 거듭하다 보니 가치관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의사로서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됐다. 제시문 기반은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직윤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들이죠. 국제계열도 면접이 있다. 영어 제시문 기반이니까 국제계열에 맞도록 정시에 면접이 들어간 게 좀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 학생부형이 확 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았고 정시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다 줄고 얘는 교과 학종 다 줄었어요. 그리고 정시를 늘렸는데 잘 보셔야 될 것은 그런 면에서 잘 보셔야 될 거는 그렇게 돼서 정시가 많이 늘 수밖에 없었다.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고려대 정시가 2배 늘었기 때문에 고려대 정시 커트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연대하고 막 서로 각축을 하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좋은 거죠. 정시에 올인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2022학년도에 정시를 본다는 건 무조건 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수시 학교 추천 올림 아까 다 했고요. 뭐 큰 변화 없는데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서. 자, 그 다음에 뭐 추천 전형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제가 설명할 건 없습니다. 예. 정시에서 문과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과 3개가 일별되어 있습니다. 확통과 사탐을 했다면 문과생이겠죠. 확통과 가탐한 학생은 이과생이겠지만 고대 관련한 학생들이 학통, 과탐을 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만 짱 박아서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사탐, 즉 문과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열학과. 문과생들의 고민은 이거죠. 좋은 학교 나온다 해도 취직이 안 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때 요거를 이제 유혹하는 과들이죠. 있어. 확통사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13명, 11명, 18명 줄게. 이렇게 배치해 놓고 문과를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컷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정시에 최저 있는 건 원래 있습니다. 예. 자, 한양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교과가 매우 늘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이름에 추천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종은 줄 수밖에 없고 정시 역시 늘 수밖에 없고 과거에 상경의 경우가 뭐 상경자연 자연인문 이렇게 해서 문이과 통합으로 운영하려는 과들이 다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분리 선발해서 따로따로 뽑았던 과들이 별로 실효를 못 거뒀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통합 선발해서 뭐 자연으로 좀 분리됐으니까 자연으로, 상경으로 볼 수 있는 상경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파이낸스 경영학과에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별로 재배를 못 봤어요. 상경계만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물론 자연계 학생들은 상경으로 항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과생들은 다 문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안 하는데 뭐 어쩔 거야. 그 분리선발한 것도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통합했다. 안 하면 그만이니까 안 오면. 네, 그래 된 거고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게 주로 자연계열에서 이루어졌답니다. 한양대가 힘이 세지고 있는 느낌이 좀 봐요. 학종과 정시에서 또 좋은 애들이 이미 많이 와. 그런 내용이죠. 특히 자연계열이라면. 한양대는 자연계열이 세기 때문에 논술에서 크게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보여주는 전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시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양대 나군, 그 다음에 뭐 동국대 이런 데 정시에 교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서울에 교과가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수능 100%. 아까 연세대처럼 면접이 있는 과가 일부 있지만 교과가 남아있는 정시는 인서울에는 없다. 그래서 전부 수능 100으로 단일화된 거. 이게 바로 한양대 상황이고요. 나아가가 서로 바뀐 거 말씀드렸죠? 안 바뀐 과도 일부 있습니다. 성균관대, 역시 성균관대는 그동안 한 번도 모집하지 않던 학생부 교과를 신설했으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말했듯이 2022년도에 학생부 수시의 핵은 바로 추천 전형이다. 왜 학교들이 학종을 안 하고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을 많이 하는지 잘 아시죠? 학생부 종합이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이죠. 학종을 잘 운영하고 많이 운영해도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행정도 복잡하고 선별 기준도 매우 어렵고 굉장히 그 노동이 어려운 학종을 빼고 다 교과로 돌린 거죠. 대신 수능 체제를 넣어갖고 학생들을 선별하겠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학종 줄고 수능 늘고요. 약학대학 이렇게 모집한다. 보이고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는. 네.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 발행 폐지했다가 더 큰 문제 아니고요. 이건 늘 이런 겁니다. 인문계열에서 성대는 항상 논술에서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했어요. 항상. 그만큼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뭔가 수능 체제를 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성대는 배려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결과 논술에서도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수능 체제 기준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 동일 과목 원투 인정하지 않는다. 물원, 물투 안 된다. 뭐 대부분 학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 없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서울대가 동일 과목 원투가 안 되는데 누가 동일 과목 원투를 하겠습니까? 원을 하던가 동일 과목이 아닌 원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무라된 내용 같습니다. 별로 저런 애들이 없습니다. 저렇게 해놔야 어쨌건 저렇게 안 할 테니까. 예. 서강대 볼게요. 서강대 역시 성대와 마찬가지로 신설된 고교장 추천. 예. 학종은 줄고 정시 늘고요. 똑같습니다. 네, 특별히 한 거 없고요. 정시에서 큰 변동이 있죠. 교육부도 하지 못한 거를 서강대가 작년에 하겠다고 나서갔고요. 문이과 통합을 실천했죠. 정시에서는 문이과를 통합해서 문이과가 마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선택 과목 제도가 되면서 다시 문이과가 분리됐어요. 수학 과목에서 선택이 자연계열은 분리되니까 문이과가 다시 분리된 양상이 됐고 과학탐구는 성대와 마찬가지로 동일계 원투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결국 다시 문이과 분리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학과 준치가 조금 줄었다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앙대도 똑같습니다.
중앙대는 여기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대는 교과가 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앙대는 원래 교과가 있고 추천형 교과가 따로 있었어요. 교과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없애버리고 요거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체 수는 줄었지만 추천은 170에서 501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추천 전형의 시대다. 보시면 되겠고요. 약학부 아까 많이 뽑는 거 얘기했죠? 정원내가 120명 아까 말씀드렸고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원 외도 10명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됐고요. 다빈치 면접 아까 말씀드렸고요. 수능 최저 기준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정시, 전공 개방이란 건 뭔가 하면 계열별 단과대별 모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학은 그냥 41명을 모집했다가 2학년 될 때 과를 정하는 거죠. 경영경제대학으로 뽑았다가 경영학과 갈지 경제학과 갈지 산업보건학과 갈지 이거를 2학년 때 정하도록 했던 것이 굉장히 넓게 보장이 되다가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1학년 들어올 때부터 과를 정해야 되는 과들을 꽤 늘리고 나머지 인원만 개방으로 돌렸다. 그러면 인기과가 과별 모집이 됐겠어요? 아니면 비인기과가 됐겠어요? 당연히 인기과죠. 비인기과를 과별로 돌리면 커트라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인기과는 인기과와 합쳐서 뽑고요. 인기과는 따로 뽑아야지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뽑았으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들이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굉장히 인기 좋고 요새 최근에 특히 인터넷 관련해서 시큐리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과라고 볼 수 있겠죠. 공과대도 그렇고요. 쭉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징인데 정시가 의대는 정시가 줄었는데요. 간호학과는 정시가 유례없이 많이 늘었죠. 정시 간호학과 22명 는 학교는 중앙대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 중앙대 간호학과가 다군이거든요. 나중에 정시를 보시면 가나 하다가 다가 처음 나오는 게 중앙대인데요. 이과는 중앙대 간호학과, 문과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다군을 왜 간호학과 22명을 늘렸느냐? 다군의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중앙대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전과가 가장 많이 시켜주는 대학입니다. 전과는요. 과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대도 전과를 굉장히 많이 시켜줍니다. 그건 이제 여대고요. 남녀 공이 가장 많이 전과를 시켜주는 학교가 중앙대요. 예를 들면 성대는 전과가 거의 없어요. 성대는 다 복수 전공이에요. 복수 전공이면 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국문과였는데 경영학과 부전공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부전공을 하면 성적표를 보면 그 사람의 졸업장을 보면 인문대로 처음에 들어왔구나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긴 전과가 아닙니다. 간호학과에서 10여 명이 전과를 했더라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러니까 그 등수 안에 들면 2학년 때 전과, 3학년 때 조금 전과 이렇게 해서 계속 전과를 시키는데 기계공학과, 산업보안학과 막 경영경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군에서 간호학과를 좀 뽑아두려는 그런 영향이 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니까 TO가 B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과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간호학과를 많이 넣었다. 이과 어머님들, 문과 어머님들 다 공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어 발음 방법 약간 약화됐다는 거. 실제로 문과가 조금 약화됐죠. 예, 자연계는 그대로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 고교 추천 종합이 다 늘었네요. 예, 대신 논술과 실기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학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학 전공이 있고 미래산업약학. 제가 아까 비슷하게 말했나요? 지금 미래는 말했던 것 같아요.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약학 전공 이렇게 두 개의 전공으로 하나의 약학대학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의 경우에는 자연 20명, 인문 10명을 뽑고 정시의 경우에는 자연 70명, 인문자연 통합 20명으로 뽑는다. 이때 가중치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또 수시 요강에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점 같은 게 문제가 될 테니까요. 자, 가산점 여기가 나와 있네요, 이미. 정시 요강 안 봐도 이미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간호학부하고 미래산업약학과에서 인문자연을 통합해서 뽑는 과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자연이 불리하니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산점이 없습니다. 자연계열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을 충족한 경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반영 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높은 점수로 반영한다. 예를 들면 자연계열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은 이거죠. 기하나 미적분 중에 봐야 된다. 과탐을 봐야 된다. 봤다면 그걸 충족했다면 본 과목에 그 계열의 반영 비율을 넣어서 총점 계산해서 총점 높은 애가 이기는 거다 그 말이죠.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인문과 자연에. 예. 당연히 인문은 국어가 좀 높고요. 이화되는. 수학이 자연계열이 좀 높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반영 비율을 그냥 넣어서 총합 계산한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인문계가 더 유리한 통합 전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이 없어요. 인원은 좀 적기 때문에 자연계열 70을 뽑고 통합 20이니까 요 20은 주로 인문계가 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약대입니다. 네. 자, 경희대 경우까지만 볼까요? 경희대는 고교연계 신설 됐고요. 네, 고교연계가 여기서 열로 넘어왔습니다. 종합에서 교과로. 네. 가히 추천 전형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오르네상스도 그대로고요. 정시 많이 늡니다. 700명이나. 와, 네. 자, 수시 고교연계 전형 쭉 됐고요. 재학생만 가능하다. 아까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술체육 1명 이게 추천할 수 있는 계열이 다 정해져 있는 그게 경희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학교는 그냥 인문계, 자연계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학교별로 좀 편법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자연계가 좀 합격이 많을 거고 자연계만 막 추천을 많이 해주고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경희대는 참 과학적으로 인문들, 자연셋, 예체능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술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에 비해서 좀 낮다고 말씀드렸죠. 낮췄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는 좀 낮고 이대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과목에선 과학이 없어졌다는 거. 이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게 시그널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면접 대상률을 늘려서 서류에서 통과하는 수를 좀 늘렸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건 학교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죠. 수능 최저 기준 보시고요. 정시에서는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가 가에서 나로 군이 변동하였다. 이거는 위에 있는 학교하고의 군의 서로 크로스 상황을 체크해서 파악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전 대학을 다 체크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장 인기 있고 관심 있는 최상위권, 상위권 중심으로 각 대학 요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학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학평의 원점수 결과에 휘둘리지 말고 2학년과 비교해서 100분위 변화를 보면서 나의 지금 상태를 점검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합격 예측 서비스에 반드시 넣어서 지금의 나의 위치를 체크해야 나에게 정확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 요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치화돼서 11월 수능에서 성적을 올렸던 학생들의 수치를 한번 자기가 동그라미 펴서 그걸 붙여놓고 자기가 목표로 삼아가면서 자신의 목표 수능에 대해서 구체화된 목표를 세우시고 정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동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